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방역당국과 농가의 노력에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지난 2014년 195일 동안 1,396만 마리였던 것이 이번에는 28일 만에 그 이상인 1,300만 마리에 육박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AI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벌써 3차례 발동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현실적인 방역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 내년부터는 보육료 부담이 조금 줄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액을 현행 달마다 3만 원에서 내년에는 5만 1,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은요,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를 지원해주는 경기도의 자체 사업입니다.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의 엄청난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자체의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디 엔터벨롬의 Need You Now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Dancing, dancing, condensing.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Dancing, dancing, condensing.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AI 관련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징과 전파 이유, 또 인체 감염 여부, 농가 실태 등을 들어본 바 있는데요. 자, 2003년 이후에 우리는 벌써 AI를 6번째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6번째 AI는 한 달이 지난 지금 사상 최악의 AI로 발전했습니다.
감염 발생 뒤에 서둘러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처음 분위기에서 도대체 방역 대책이 이것밖에 없냐는 한 맺힌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농림부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준원 차관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입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예. 자, 이번 AI 역대 최단 시간에 최대 피해를 낳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전파 상황이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11월 16일 날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경남북,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 총 71건이 신고돼 있어 47건이 고변형성 H5N6로 확진이 됐고 나머지도 검사 중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나머지도 모두 고변형성 AI로 전망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 1,400만 수 이상이 살처분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산란계가 1,200만 수, 오리류가 한 200만 수가 되겠습니다. 예. 자, 때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철새, 이 철새가 바이러스를 품고 날아와서 국내 가금류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긴다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농림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예, 이번에 발생한 고변형성 H5N6는 우리나라에선 처음 발생된 유형이거든요. 예. 이것을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2016년 초에 중국 광동성에서 나온 H5N6 바이러스와 유전자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거 유입 경로를 추정해 보면은 금년 초에 중국에서 나왔던 H5N6에 감염된 야생 조류가 여름철에 이제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른 철새들과 교차 오염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철새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도래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철새 도래지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AI가 철새 도래지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에 의해서 전파된 것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3일이죠.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번 AI 관련 세 번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계란, 수거, 사료, 분뇨 처리 등을 위한 차량, 또 종사자 이동을 막았는데 그 사이에도 의심 신고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AI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가금류 종사자라든가 관련 차량 이동을 제한시키고 일제 소독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치가 세 번째 이번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고 이번 조치는 수요일 날 24시부로 끝났습니다. 예. 이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전국에 이제 가금류 농장 5만 3천 개소, 또 축산 관련 차량 3만 6천 대가 참여하는 등 총 9만여 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철저히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차관님도 현장에 좀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가서 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상황이 이런 이동 중지 명령이 제대로 뭐 발동되고 있고 또 그런 농가에서 지금 후작업이 잘 되고 있던가요?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뭐 현장에서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 명령 기간 동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모든 직원을 참여해서 현장에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저도 어제 밤에 세종시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원칙을 준수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앞서 차관님이 현재 기준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가 1,400만 마리를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 2014년 그때가 195일 동안 살처분이 1,396만 마리였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안 돼서 이걸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치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게 땅에 묻어버리는 살처분 외에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뭐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이 AI 바이러스는 상당히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예.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분변 1g에 닭을 100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 농장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가 작년에 AI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5천만 마리를 작년에 살처분한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독, 이동통제 등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리고 통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인력 부족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군의 이 방역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는 이번에 범정부적인 그러한 방역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축산 관련 또 방역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 같은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이번에 방역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산 방역 인원을 충원하거나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지금 충원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예. 지금 축산이나 방역 이외의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통상 2, 3일, 길게는 5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살처분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24시간 이내에 빨리 살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살처분이 지금 한 2.4일 정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살처분 전담 그런 작업단 이런 것을 동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인력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살처분을 하려고 하고 예. 우선 어떤 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살처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력이 한 개 농장당 한 15명에서 20명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한 5명 정도 투입된다고 해요.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피로도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인력 확보 방안이 그럼 당장 없습니까? 지금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우 같은 것도 현재보다 더 높이 이렇게 우대를 해서 예.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러한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정부는 지금까지 철새가 날아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감염 신고가 나면 매몰 처분을 하고 소독을 해서 확산을 방지한다는 아까 수평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왔다는 철새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비슷한데 특정 유전자가 중국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에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여름에 덥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에 추워지면서 나타났다는 건데 그 근거를 이제 전국 좀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 띄엄띄엄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한 걸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중국 광동성 H5N6하고 이번에 발생한 우리나라 H5N6랑 비교하면은 99%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100%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철새 예차를 매년 한 35만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0월 28일 야생철새에서 분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검사를 했는데 국내에서 야생 조류라든가 가금류에서 이러한 고변성 AI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월 28일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고변성 H5N6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상희 교수가 주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세계 3대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의하면은 2014, 15년 AI가 이제 유럽하고 북미에서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이 원인이
야생조류의 대륙간 이동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부가 보급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큰돈 들여서 시설 보완했는데 정부가 농가한테만 너무 책임을 미룬다 하는데 이 소독약 문제입니다. 소독약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효능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소독약 문제는 이번에 뿐만 아니라 연초에 소독약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소독약을 모두 수거해서 다 효능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27개 업체에서 27개 소독약이 상당히 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그 소독약을 다 회수했고 또 그 생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그 27개 그 소독약에 대해서 다 회수를 했는데 일부 남은 소독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전부 회수해서 효능 있는 소독약만 쓰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피해 보상액 얘기를 해볼 텐데요. 피해 보상액과 신고 의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첫 번째 때는 80% 정부 보상이 있고 최근 2년 사이에 두 번째 AI가 발생하면 절반으로 줄고요. 세 번째는 20%, 네 번째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이게 보상금이 낮아지니까 신고의식이 낮아진다. 이런 지적이 저희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인터뷰했던 건국대 송창선 교수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 삭감 그 규정을 이제 최근에 신설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최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반복 발생 농가에 따른 살처분 삭감은 지금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만 그 AI가 양성으로 확진된 농가에 대해서는 20%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새에서 AI가 아무리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철저히 소독을 해서 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면은 AI를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H5N6에서 AI가 지금 야생철새에서 41건이 지금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농장에서는 지금 4건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에서의 소독, 차단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AI 바이러스가 활발한 시점이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이른바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AI가 이렇게 매년 특정 지역에 특정 시기에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겨울철에 사육하지 말고 보상금을 주자 이러한 주장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자체적으로 7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시범적으로 휴업 보상제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나머지 농장에서 또 AI가 발생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는 뭐 여러 가지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백신 얘기 좀 해보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이 AI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백신이 개발됐다고 들었거든요. 정부는 이거 도입 안 합니까? 지금 이제 구제약 같은 경우는 그 타입이 7종입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144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어떤 유형의 AI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백신 정책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백신 정책보다는 이제 살처분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가 상대적인 국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AI 방역을 위해서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AI가 상대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백신 정책을 여태까지는 추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 정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또 백신을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AI 형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준원 차관이었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한 4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2년 전에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 드러났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증인들에 대한 소식 그리고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고요.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 불명에다가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한수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2년 전에 이른바 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도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박 전 행정관은 정윤회 문건 논란이 있었던 2년 전 당시에 우리나라 권력 1위를 최순실 그리고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은사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어서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도 출석을 했습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도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투데이 이어가죠.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TV 가입문의 101.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최불의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 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시흥이 꿈꾸던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트렌디한 맞춤 평면과 테라스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사 원시선의 비장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누리는 이 편한 세상 시흥을 만나세요. 문의 031-3114-114 12월 오픈 예정. 대림.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예, 어서오세요. 차량 공유 하나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가자 3동에 있는 다인 왕 찐빵집입니다. 손님들 오시면 아유 여름에 한여름 같은 데는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맛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힘들어도 그럴 때는 참 좋아요. 왕찐빵 하고요. 왕만두, 왕김치, 작은 김치만두, 고기만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직접 이제 손수 다 반죽을 해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주고 바로바로 쪄서 고객님한테 바로 이제 따뜻한 거를 제공을 하니까 그것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7년 넘었어요. 한 8년 정도. 재밌어요. 초창기는 참 잘 됐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날 이제 너무 힘들어도 이제 계속 만지면서 부족할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몸은 힘들어도 많이 손님들 찾아주실 때 너무 기쁘고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 갈 때 저는 일을 하는데 보람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저희 일하는 거 다 잘 되고 그런 게 바람이죠. 이제 무거운 거 들면서 일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게 좋고 그 기쁨으로 느껴요. 네, 오늘은 인천에서 찐빵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을 듣고 왔는데요. 역시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 보는 재미에 장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만두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 만두에다가 고기 만두 추가해서 둘 다 먹습니다. 둘 다 먹어야지 이게 제 욕구를 충족하더라고요. 어느 하나 고를 수가 없죠. 여기다가 사이다 하나 추가해서 딱 먹으면은 한 끼 식사가 되니까 추운 날씨에 김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하나 먹으면은 아주 포근해지죠.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이번 기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리오나 루이스의 Bleeding Love 듣고 와서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죠. YTN의 훈남 한동호 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훈남 한동호 기자 반갑습니다. 자, 외식할 때 식당에 가면요 모범 음식점이라고 써붙인 곳 있잖아요. 왠지 좀 신뢰가 가고 더 맛있고 깨끗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정반대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시가 최근 7개월 동안 음식점 2,200여 곳의 위생을 평가했는데요. 예. 위생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모범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보다 평균 위생 등급이 낮았습니다. 예.
모범 음식점은 평균 점수가 78점이었고요. 일반 음식점은 83점으로 모범 음식점보다 5점 높았습니다.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은 AA인 우수였고요. 모범 음식점은 A가 하나인 양호였습니다. 이유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영향이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는 자체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는데 모범 음식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한 식당의 경우 홍보를 위해서 모범 음식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상식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좀 기본을 맞아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 얘기를 해보죠. 지금도 저희 YTN 라디오 버스 기사님들이 틀어놓은 거 듣고 계신 승객분들 많으실 텐데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네요. 네, 버스 기사님들이 참 뿌듯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결과인데요. 예.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적지 않은 시내버스가 냄새로 나고 난폭 운전도 더 자주 이뤄졌는데요. 서울시가 버스 회사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면접조사 업체에 의뢰해 올해 상하반기 버스 승객 2만 1,000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예. 올해 시내버스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0점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70점에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역대 최고 점수였고요. 마을버스의 경우 올해 79점으로 지난해 77점보다 2점 올랐습니다. 마을버스 역시 2013년부터 만족도 점수가 상승됩니다. 반면 공항버스는 점수가 다소 떨어졌는데요. 올해 점수는 87점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보다 만족도 점수는 월등히 높았는데 지난해 88점보다는 1점 떨어졌습니다. 예.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 앞으로도 94.5MHz YTN 라디오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재산 피해가 컸는데요. 이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서울시 소방본부가 시내 전통시장 23곳을 상대로 소방훈련을 했는데요. 이 보통 전통시장은 길이 좁고 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소방차가 한 번에 화재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확보 연습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의 경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곳이 많은데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서울 전통시장에서 난 화재가 모두 24건이었고요. 예. 재산 피해는 모두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불이 나면은 또 이게 피해가 막대하게 커지는 이런 전통시장 화재를 막으려면 이렇게 평소에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현 지도부 전원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21일에 사퇴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 10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는 잠시 뒤 10시부터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모니아 에비뉴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